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이병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 600명이 계셔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650일째 됐다고 이렇게 됐는데요. 많은 자영업자분들 또 여러 가지 직종에서 코로나 리스크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ABO들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휴먼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이 한 20년 차 넘게 접어드는데요. 2001년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껏 됐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와 같은 이제 계기는 저도 난생 처음 겪고요. 어리둥절 아니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서 아메이를 준비한 계기가 됐지만 이번 코로나야말로 저희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될지 또 저부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가 무척 걱정이 되고 힘들었던 600여일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한국 아메이의 성장 속도나 또 성장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였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판단입니다. 존 F 케네디가 말씀한 내용이죠.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대요. 첫 글자는 위자는 위험이고 두 번째 글자 기는 기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위험은 경계해야 되죠. 근데 그 안에 분명히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한자로 위기죠. 근데 영어로 밑에 돼 있죠. danger와 opportunity. 이런 이 두 내용의 합성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아메이가 이 기회가 됐느냐, 오히려. 다른 업종이나 여러 가지 직종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위기가 많았는데 아메이는 왜 기회였느냐라는 것들을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첫 번째 이런 위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는 학습의 효과를 줬다. 지금 과거에 보면 IMF 사태 이후에 아메이가 급성장을 하죠.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쪽 모든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자마자 아메이가 또 급성장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이 일 하나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구름반에도 물론 편차는 있어요. 각 레그별로. 근데 실제로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그 관념을 가졌던 리더들 그 그룹은 많은 사업자들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관망하고 있던 분들이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통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건강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떤 자기 관리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매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급변하는 사회에 변하지 않는 게 과연 뭐냐. 결론은 생필품 시장 아닙니까? 아무리 급변을 하고 아무리 드론이 나오고 무인 승용차가 나와도 사람들이 써야 되는 생필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거기 세 가지가 맞물려서 저희 사업은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위험에 집중을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숨겨진 기회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로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지난달 10월달 마무리 짓고 본사에서도 평가받은 내용은 거의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어할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기회를 꼭 바라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뻔히 아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제가 사업하면서 느꼈던 어떻게 하면 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정확히 받고 이 기회를 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메이에서 용어를 보면 성취라는 말을 많이 써요. achievement, achieve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또 성공은 success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어떨 때 막 혼용돼서 쓰기도 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취가 모이면 성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작은 성취. 우리가 오늘 누굴 만나서 좋은 정보를 주는 작은 성취,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제품에 대한 데모를 보이는 일, 또 내가 배웠던 또 이런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 그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그게 모이면 바로 성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장과 성숙은 뭘까요? 지금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들 속에서는 우리는 성장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장을 하려면 꼭 준비돼야 될 것들이 뭐냐?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럼 외형적인 우리 애들 봅시다. 애들이 키는 크고 몸집도 좋아지고 어디서 누가 보나 20대 청년층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10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성장한 거죠.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숙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늘었거나 나와 같이 사업하는 그룹이 커졌다고 해서 그게 결론은 성숙과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나 고민과 또 그런 속에서 또 숙성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성숙이 이루어져야만이 성장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만큼 성숙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병환 사장은 파트너도 참 잘 만나가지고 잘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방송이라 심한 얘기는 못하지만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들이 제가 겪었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성숙을 아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모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성장률, 핀 이런 것들만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성장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작은 성취가 모여서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꼭 성숙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예요. 20년 사업하면서 어떻게 알게 된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지만 제 전공도 잘 못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트러글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번 영상을 하나 볼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아주 재미난 많이 아시는 영상일 겁니다. 재밌죠? 이게 처음에는 좀 쉬워 보여도 계속 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고개를 해야 됩니다. 보면 끝도 없고요. 이게 결론은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는 고군, 분투, 여러 가지 싸움, 몸부림, 몸부림치다, 힘겹게 나아가다. 이 실제로 아까 그 게임이 고군분투라는 한 게임 플래시 게임이에요. 진짜 고군분투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걸 끝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끝까지 완주하는데. 결론은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한테 꼭 필요한 단어지 않느냐.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성공이란 단어는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몸부림치지 않고 그걸 바란다면 진짜 여러분들 사치? 아니면 그 성공에 대한 단어의 모욕입니다. 모욕. 스트러글 하셔야 돼요. 고군분투 하셔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오다 보니까 단풍이 멋지게 진 거 있죠. 막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단풍이.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빠지니까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시도 쓰고 싶고 막 이러는데 진짜 단풍이 왜 지냐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는 거 아세요? 물을 빼야 된답니다. 물 분자가 얼면 날카로워지잖아요. 세포를 파괴한대요. 그래서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분을 빼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하시는 그 안에 깊숙이 속에서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아하는 단어고요. 제 성공 노하우 중에 하나는 여전히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 자리에서 저도 어저께 미팅을 했거든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꼬박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하루. 그것도 몸부림치는 거죠. 지금 막 해야 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미팅 있는 게 뭘 몸부림치는 겁니까? 저는 온 청춘을 다해서 아메이를 했어요. 34살에 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54살입니다. 날짜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올해 12월 지나면 55네, 오땡. 너무 무서워요. 모든 걸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남아서 격려하고 진행하는 게 그게 진짜 몸부림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또 저희 파트너들한테 드리는 내용이죠. 씨앗의 7가지 법칙. 다 아실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씨앗 아시죠? 씨앗은요,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둔대요. 제가 이 사업하고 너무 같은 얘기예요. 쌍둥이 같은 내용이에요. 먼저 뿌려야지 거두죠.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 3개월, 6개월 하고요. 결과가 왜 안 나오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큰애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연수 과정에 있지만 계약직 들어가요. 근데 얼마만큼 많이 공부한 줄 아세요? 유치원 몇 년 합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 4년, 그죠? 그리고 안 돼서 또 어디에요? 어학연 수다보다 스펙사로 가요. 그래 또 안 되면 대학원 들어가요. 그래가서 들어가는 일이 계약직입니다. 인턴으로 들어가요. 오랜 세월을 걷죠. 물론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과정 공부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참잖아요. 우리 일은요. 이렇게 남는 시간에 며칠 나와서 2, 3일 나와서 하루 이틀 나와서 또 공부해서 나중에 거두는 일이에요. 씨앗은 먼저 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벌이 나비가 내 곁에 오게 하려면 향을 내야 되죠. 아메이는 뭔가 나눠줄 수 있을 때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된다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고급 정보를 듣는다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추가 수입이 생긴다거나 이런 뭔가 나눠주게 있을 때 내 곁에 네트워크가 생기잖아요. 그를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 사업도 사업에 임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죠.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주말 농장 같은 거 할 때 씨를 뿌리면요. 매일 뒤다 보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빠가지고 며칠 만에 오면요. 쑥 자라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다는 사실. 또 뿌린 씨 전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쩔 때 보면요. 개미가 물어가고요. 새가 와서 쪼고요. 또 물기가 많아 썩기도 하고요. 다 발화가 되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 하다 보면요. 많은 파트너를 도우려고 애를 쓰죠. 그들이 잘 커서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기가 막히다. 뿌린 것보다 적게 걷어요? 많이 걷어요? 씨앗은요, 특징이요. 많이 거두려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저희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요. 작년에 감이 한 30개도 안 열렸을 거예요. 이게 해거리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올해는요. 감이 수백 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사는 이은재 리더가 목표를 주겠어. 하루에 50개씩 따. 그래서 제가 지금 50개씩 따고 있습니다. 한 알의 감씨가 매년 수십 개, 수백 개 열매를 갖다 줍니다. 그게 바로 씨앗의 법칙이에요. 저도 많은 씨를 뿌렸죠.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레그가 생기고 열매를 갖다 주는 그런 내용이 제 후손들한테 상속이 될 만큼 많은 걸 이루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콩 심은데 못 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불허전, 이거는 진짜 무슨 얘기를 해요? 금상첨화 같은 얘기예요. 탓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요. 내가 뿌린 것만큼 결과가 나와요. 절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 않습니다. 7번째는 종자는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건 사업하시는 분들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 사업의 종자는 뭐예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이 사업을 전달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는 거죠.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종자를 남겨두는 원칙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여러분들이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씨앗의 법칙? 저만 좋나요? 저는 이거 몇 달에 한 번씩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보람이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거는 더블 다이아몬드까지밖에 모릅니다. 이 그룹에 진짜 제가 멘토로 삼고 사업을 했던 많은 리더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했던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오면서 느끼고 제가 마음의 신조로 삼았던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마음이면 저 정도 레벨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제까지도요,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그래요. 난 최고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대한민국의 최고, FA그룹의 최고, 이건 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가진 여건 하에서 최선은 다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누가 알아봐 주느냐? 파트너가 알아봐 줘요. 또 저희 소비자들이 알아봐 주고 저희 가족이 알아봐 줍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벤츠 승용차가 아니에요. 멋진 집이 아니에요. 통장에 많은 잔고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또 몇 년 지나면 60이 되고 70이 되겠죠. 물론 더욱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요, 내 곁에 왔을 때 호기심이 떠나져 버려요. 내가 10억 모으기 목표야! 근데 통장에 10억이 딱 쌓이잖아요? 허탈하고 이제 거기 일에 매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사장님 사업을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걸 꼭 주려고 했어요. 남는 시간을 주려고 한 적 없고요. 제가 남는 자료, 본사에서 준 자료 중에 남는 자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꼭 파트너들한테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알더라고요. 저분이 나한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걸 나한테 제공한다는 거를. 그러면서 리더십이 생기고 로열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는 교감하는 관계를 꼭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그 주인공이 그 말같이 생긴 그런 날개 달린, 용도 아니고 말도 아닌 그런 짐승하고 딱 교감할 때 뭘 해요? 무슨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꽂으니까는 교감이 딱 되면서 생각하는 대로 날고 점프하고 막 비행을 하잖아요. 저는 파트너한테 아메이의 비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관계를 쌓는 일에 저는 초반에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교감할 때. 아메이는 빅비즈니스야. 얼마 만들면 우리가 돈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돼. 이걸 전하기 전에 저는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려고, 한 생각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교감한 상태면 올바르게 비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지금도 누가 오시면 대화의 한 8, 90%는 교감하는 데 했습니다. 아기가 몇 살이세요? 남편은 뭐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렇군요. 이러면서 그분과 제가 한 몸이 되려고 또 한 생각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직업병이 있어요.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박수미 사장님 만났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은 안 봤어요.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서 어머,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그 파트너와 그 소비자와 함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가족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자식, 자녀들. 그 사람의 단점만 보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아들은 왜 수학을 못하지? 체육은 잘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왜 요리를 못하는 거야? 집안 청소는 잘하는데? 이거 너무 못 살 것 같아. 비법이 있더라고요.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돼요. 장점. 그러면요, 모든 파트너가 너무 이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단점은 안 보고 장점만 보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용서와 이해의 자격증을 매일 취득한 것 같아요. 진짜 어쩔 때는 잘다가 막 부르부르 떨어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저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상황에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해 주는 거. 그런 자격증을 거의 매일매일 딴 것 같아요. 아마 자격증이 저희 집에 한 방에 수만 개의 자격증이 쌓여 있을 겁니다. 제 건강도 좋아하고요. 네트워크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꿈나라 잡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건 아니지만 사업의 가장 밑바탕 속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추려 온 거고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저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 막 뒤지다가 요 사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집이에요. 집인데 제가 이게 다이아몬드 하우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는데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지하에 가면 바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또 스터디 할 수 있는 스터디룸도 있고 게스트룸이 한 20개 이상 되게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집이잖아요. 이 집을 보면요. 그 처마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지붕이 있을 거예요.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햇볕도 막아주고. 이런 처마인데, 이 지붕인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 건강한 삶. 이게 바로 최종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삶. 근데 이 지붕은요, 하늘에 둥둥 떠 있지가 않아요. 뭔가 받쳐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주팔자 그래가지고 4가지의 기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행복한 삶을 받쳐주려면, 행복한 건강한 삶을 받쳐주려면 첫 번째 육체적 건강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불완전한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건강해요? 두 번째는요, 또라이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피폐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좀 불안정한 분들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시간적 건강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좋아, 육체적으로도 좋아, 시간이 없어. 내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고요. 내 친구와 만날 시간도 없고 여가를 선용할 시간이 없어. 그거 상당히 불행한 삶일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둥이 뭐냐? 관계적 건강입니다. 시간도 많어, 정신적으로도 프레시해, 육체적으로 튼튼해. 근데 관계가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과 가족과 관계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불안전하다면요, 외톨이 같은 삶, 불행한 삶 아닐까요? 맨날 만나면 싸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오는 걸 못마땅해. 그리고 항상 언쟁이야. 힘들 겁니다. 이 4가지 기둥이 떡 받치고 있어야지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될 거다. 근데 말이죠, 이 기둥이 모래에 서 있다면 어떻겠어요?
막 강가에 서 있어. 물난리만 나면 막 기둥이 다 우르르 다 무너져. 이게 일명 사상누각이라 그러죠. 모래 위의 성. 어? 맨 마지막에 기반이 되는 게 우리가 일명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주춧돌. 그게 바로 재정 건강이에요. 재정 건강. 재정이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리면 최종적인 목표가 흔들려요. 그게 바로 재정입니다. 이 기반이 해당이 되는 게. 이걸 왜 보여주느냐. 제가 암에 20년 하면서 결론은 4가지 기둥과 재정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얻었잖아요. 육체적 건강? 저 집 한 채 먹은 것 같아. 서울 경기권의 집 한 채. 전 지금 가도 어디 가도요, 체력에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만나서 뭘 하거나 하면요, 부실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제 형님들 같아. 육체적으로 아메이를 통해서 진짜 튼튼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요, 매일 이해와 용서의 자격증 취득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려고 애쓰는데요. 또라이 안 됩니다. 정신줄 놓지 않아요. 얼마나 또 자유로운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는 제가 그리던 꿈의 캠핑카를 샀어요. 일주일 만에 2,800km를 뛰었습니다. 최근 캠핑카가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중고차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직장인들이 산 캠핑카는 6,000km예요. 6,000km에서 10,000km가 2년, 3년 타다가 내놓은 차인데 제가 일주일 만에 2,800km를 탔어요. 이거 중고차 내놓으면 똥값 될 거야, 아마. 그만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통하면 시간적으로 아주 여유롭습니다. 저는 절대 9시 이전 전화는 안 받아요, 아예. 전화기 이렇게 눕혀놓고 잡니다. 제가 원하는 데 시간을 맞춰요. 관계적으로 풍요로워요.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성향이 똑같은데요. 이제는 부딪히지 않아요. 이 사업을 통하면 많은 걸 배워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링컨 리더십, 그다음에 성격 프로파일, 또 멋진 리더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가르침, 이걸 통해서 건강합니다. 제일 중요한 재정 건강도 저한테는 완벽히 지금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큰일이 나고 제가 사망해도 절대 수석 다이아몬드는 흔들리지 않는다. 상속에 상속을 거쳐도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자신감 아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재정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20년 사업 역사상 가장 큰 보너스를 이번 코로나 때 받았어요. 오늘이 제일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꿈꾸는 삶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아닙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메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얘기했습니다.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다. 참 어렵죠. 제가 이걸 말을 바꿨어요. 네, 경제적 독립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대요. 자유가 있으나 경제적 자립이 없어요. 그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 자유가 없는 경제적 독립. 직장인들 중에서 엄청나게 연봉을 받아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자영업자들 중에서 프랜차이즈가 성공해서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거요? 헛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뭐죠? 재정 자립, 재정 건강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인생에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참 내 인생에 어떤 변수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잘 풀리기도 하고 이런 변수가 있대요. 그 3가지 변수인데요. 첫 번째는요.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죠. 어느 날 내 가치관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누군가를 이제 딱 알게 됐는데 봤더니 저희 집 정원이 한 200평이 돼.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정원수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집에 요리사가 2명이나 있고 뭐하게 저는 어느 집에 태어난 거예요? 부잣집 회장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만남의 변수입니다.
아시나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일, 어떤 스승을 만나는 일, 여기서 내 인생에 많은 변수가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의 변수입니다. 가끔 여성분들이 그래요. 내가 그 남성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원서를 그쪽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그걸 샀어야 되는데 하는 선택의 변수가 있어요. 이거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만남은 운명의 영역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바꾸지 못해요. 내가 필연처럼 만나 우리 스승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그냥 여러분들 운명의 영역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지혜의 영역. 내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아메이가 있죠. 많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많은 판단을 하고 책도 보고 많은 강의를 듣고. 그래서 나는 아메이를 해볼 거야. 나는 이 사업을 알아볼 거야 라는 선택을 했겠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죠. 지금 여러분들까지는 올바른 선택했다고 저는 분명히 인정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변수는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 비트코인을 선택했어. 아메이를 선택했어. 내가 어떤 주식을 선택했어. 어떤 직장을 가기로 마음 먹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변수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거는 결론은 용기의 영역이에요. 용기의 영역. 용기. 내가 어떠한 용기를 낼 거냐. 저는 저희 파트너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선택한, 또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선택한 이 아메이, 지금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시냐고.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집중하시냐고. 이 사업하면서 20년 동안 내린 결론이 있어요. 행동을 다 합니다. 다 같이 행동하는데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나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신 분도 있고요. 막연히 이 안에서 자기 만족만 누리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모두 다 미팅에 나오고 모두 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왜 이런 결과의 차이가 클까라고 봤어요. 내가 얼마만큼 용기를 가지고 집중을 하느냐입니다. 비행기가 나를 때 양력이라는 원리로 뜨게 되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70km, 80km 이상이 되면 뜨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스포츠카 뒤에 보면 스포일러라고 차가 뜨지 않도록, 날리지 않도록 그 장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속도까지 내지 못하면 그 비행기는 절대 이륙하지 못합니다. 근데 달리는 행동은 똑같은 거잖아요. 속도와 집중이죠. 저도 제 개인 승용차로 240km 이상 내본 적 있어요. 그때는요, 환경이 안 보여요. 전방만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 그 속도를 못 이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신다면 전력을 다해서 스트럭을 해가시면서 집중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참 너무나 많은 걸 이뤄봤어요. 내 수중에 돈 몇 푼만 있으면 우리 처자식들하고 돈 걱정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라는 첫 목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고 제가 도전해서 성취하다 보니까요, 또 다른 게 보였어요. 지금은 제가 오늘 이런 자리 불러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아메이에서 아직 살아있구나. 많은 분들한테 제가 들려줄 목소리가 있구나. 제가 이 사업 살면서 또 하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죽을 때 1000명으로부터 조화를 받는 게 꿈입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인간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1000명으로부터 애도하는 조화를 받고 그 국화 그 꽃 속에서 제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 제가 조화를 1000개를 받느냐? 아메이라는 수단과 아메이에 가르쳐준 그런 많은 가치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 죽음을 애도하게 되겠죠. 저는 제 청춘 34살부터 온 청춘을 다 바쳤어요. 제 자식들한테 이 비즈니스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 안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고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가 또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꼭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올해 또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로 아마 본사 행사에서 또 스트럭을 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그날 꼭 꿈꿔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시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던 날 함께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 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